제가 여기 지금 보면 캐드로 만든 도면을 맥스로 임포트 했는데 컨버트 투 폴리 하면 면이 생기지 않고 선이 사라져요. 당연히 사라집니다. 바로 임포트하고 바로 에디터에 폴리를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나마 뭐 웰드를 해도 웰드를 안 해서 그런 거라는 소리로 있는데 웰드를 해도 그럽니다. 네, 이거는 웰드를 잘못하셔서 그렇고요. 그나마 면이 생긴 객체는 면이 까맣게 나와요. 왜 이런가요? 해서 제가 지금 뭐 이 질문하신 분한테는 뭐 감정이 없지만 제가 수천 개의 답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답답한 질문들이 뭐냐면 내가 맥스를 어떻게 하다가 뭐 맥스든 캐드든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다 똑같아요. 어떤 거를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걸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조차도 안 하고 그냥 해보다가 막히면 질문을 해요.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안 생기는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계속 생기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답해줘 봤자 계속 질문이 생겨요. 근데 질문이라는 게 좀 발전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은 누가 공부를 하다가도 생길 수 있겠다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실력에 도움이 되면 그 질문이면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발전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자기가 게으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계속 쓸데없는 질문. 그러니까 이건 실력도 안 늘고 본인은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질문들이에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3ds max가 어떻게 해서 면이 생기는지 폴리건이 어떻게 해서 면이 생기는지를 기본 개념만 공부를 하셔도 전혀 생기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솔직히 제가 지금 답은 드리지만 수천 개의 답을 하면서도 하기가 싫은 안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정말 답답하고 뭐 질문자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좀 한심한 질문이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뭐 대답하는 사람은 강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뭐 유료 강좌를 사서 동영상 강좌를 사서 하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전 책은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만은 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동영상 강좌 같은 걸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빨라요. 그렇게 했어서 뭐 최소한 맥스 강좌를 뭐 책 한 권이라도 혹은 맥스 강좌를 맥스 강좌가 뭐 인터넷 유료 동영상 강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되게 조금 다뤄요. 뭐 20강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맥스 책이 한 3분의 1도 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좌들을 최소한 한 2개나 3개 정도 사셔서 그런 3세트 정도를 보신 다음에 이제 하셔도 질문이 끝도 한도 없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기틀이 잡힌 상태에서 하는 질문은 본인한테 도움이 될 질문이 많아요. 황당한 질문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은 이게 황당하다고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사인데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맹장 수술을 집도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맹장 수술을 사람한테 할 수 있냐 이러면 의사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뭐 레지던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대생이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근데 이런 질문들이 제가 수천 개를 답변하면 진짜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한 40% 가까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할 수도 없는 질문. 대답을 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질문이란 게 이제 답을 받고 싶으시면 뭐 최소한 글로 적으면 한 10분 이내 뭐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해도 한 15분, 10분 이내에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글로 적으면 한 70페이지, 80페이지를 적어야 될 질문들을 하세요. 네, 에디트 폴리 명령어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누가 설명해 줘요? 누가? 그런 거는 돈을 주고 배우시든지 본인이 뭐 독학을 하시면 2, 3주가 걸려도 될까 말까 한 거를 갖다가 지식인이라든지 어떤 카페에 질문을 하시면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지식인이나 카페 같은 데 답변을 이제 뭐 수천 개를 정말 해오면서 정말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면이 안 생기는 이유는요. 제가 뭐 캐드까지는 열지 않을 텐데 캐드의 그 폴리라인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라인이 캐드에서는 도면을 치실 때 보통 이렇게 맥스처럼 이렇게 도면을 치지 않아요. 그죠? 뭐 캐드에서는 도면을 치실 때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이 라인을 옵셋을 해요. 뭐 이게 옵셋을 했다고 치고 또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이 라인을 또 옵셋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트림을 한단 말이에요. 캐드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도면을 쳐야지만
잠시만요. 어태치를 하고, 캐드에서는 뭐 어태치가 안 돼도 그냥 트림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트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캐드 도면을 만든단 말이에요. 캐드 도면을 만드는 사람은 뭐 라인, 옵셋, 캐드 트림 이런 걸로 만들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줬을 때 당연히 위에 이렇게 면이 생기지 않거나 에러가 생겨요. 이렇게나마 그래도 깨끗하게, 이건 지금 에러가 난 거죠. 왜냐면 위에 캡이 안 씌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나와도 그나마 양반이에요. 뭐 아예 안 나오거나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쁘게 치지 않고 또 캐드는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라인을 이렇게 치다 보면 뭐 여기서도 이렇게 치고 여기서도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깨끗하지만 이 면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요. 이러면 우리는 이게 한 선으로 인식을 돼요. 정확하게 우리 눈에는요.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제가 그럼 우리가 이게 두 개의 선인지 모르겠죠? 색깔을 이렇게 바꾸면 이거 누가 봐도 한 선이에요. 하지만 이게 한 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선처럼 보이면 2D, CAD처럼 2D에서는 이렇게 한 선처럼 보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맥스로 넘어와서 3D로 올리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CAD에서 CAD를 쓸 줄 아시니까 그냥 CAD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CAD에서 그 폴리라인 에디트를 하는 PE 명령어가 있어요. PE 명령어로 최대한 폴리라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폴리라인. 폴리라인이란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그려서 붙어져 있는 이런 게 폴리라인이죠. 이런 걸로 폴리라인 PE 에디트로 하시면 대부분 도면 전체가 드래그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먹죠. CAD를 이것도 모르실 수 있을까? 잠깐 열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BO 명령어 그것도 이제 PE로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PE로 다 하신 게 안 먹으면 이제 BO라고 있어요. 바운데리라고. 그래서 폴리라인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PE하고 BO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친 명령어가 나오면 저도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명령어는 없습니다. 저는 뭐 CAD를 깐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PE 명령어과 BO 명령어의 장단점은 뭐냐면 PE 명령어는요 전체 장면을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장점이에요. 이 개수가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전체 장면을 전부 드로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그 PE 명령어는 전체를 다 할 수 있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라인이 겹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행이 안 돼요. 겹쳐 있다든가 근데 BO 명령어는 라인이 겹쳐 있든 어쨌든 다 되는데 한 개씩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시면 돼요. 자, PE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 두 개만 해볼게요. 전체를 다 안 하고. 잠시만요. PE 명령어 다시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고요.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 멀티플 있죠? M 누르시고 이 두 개만 해볼게요. 전체가 다 된. 이렇게 하면 8개를 찾았다고 했죠? 그럼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닫을 건지 이런 것들을 할 건지 yes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클로즈를 할 건지 이제 조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인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조인으로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붙었죠? 그 다음 저 길이를 직접 칠 수가 있어요. 조인을 하든지 아니면 클로즈를 하든지. 클로즈는 이제 이렇게 잘못 붙을 수가 있으니까 조인을 보통
하시면 됩니다. 혹은 지금 핏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득 채우려고 이렇게 에러가 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조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부분, 4개 중에서 제일 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폴리라인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한 개로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 PE 에디터 명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다행히 이렇게 겹쳐져 있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됐지만 이걸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 도면을 열었을 때는 전체를 다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걸 지우는 리습이 있어요. 100%는 되지 않지만 겹쳐져 있는 거를 지워주는 리습을 구한 다음에 겹친 선을 최대한 그 리습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PE의 명령으로 전체 도면을 다 드래그해서 하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걸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BO 명령으로 해주시면 돼요. BO 명령어는 겹쳐져 있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한 개밖에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지금 보시면 뭐 얘네들은 맥스 가서 지워주시는 게 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폴리라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맥스로 넘겨오시면 최대한 맥스에서 한 8, 90%는 제대로 면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도 이제 면이 캡이 생성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서브 오브젝트에 가셔도 지금 보시면 붙어져 있는 것처럼 탑 레벨에서 보이지만 서브 오브젝트에 가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접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보시면 면이 제대로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지 말고 두 개가 겹쳐 있는지 안 겹쳐 있는지 보시려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두 개가 안 겹쳐 있으니까 따라오는데 얘는 우리 눈에 봤을 때 얘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탑 레벨에서 보면 얘는 붙어져 있는 한 개의 오브젝트처럼 보여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왜? 아까 트림하고 막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나마나 얘는 지금 어태치가 된 게 아니군요. 그래서 보나마나 얘는 면이 제대로 생성이 되고요.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하면 저는 단축키로 쓰는데 얘는 제대로 생성했죠. 근데 얘는 생성이 안 되죠. 왜 생성이 안 되냐면 폴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웰드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건 맥스에서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웰드 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웰드 값이 안 먹겠죠. 제가 이건 좀 과장해서 한 건데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웰드 값이 이 떨어져 있는 값보다 웰드 값을 크게 해줘야지 웰드가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갖다가 귀찮더라도 이건 하나하나 해서 바로 이제 컬랩스를 적용을 하시면 두 개의 사이를 떨어져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잘 안 붙는다 싶으시면 컬랩스를 주시면 됩니다. 퓨즈를 주시면 이렇게 이건 아직 붙어있는 상태는 아닌데 선택한 두 개의 점을 한 곳으로 모아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웰드를 해보시면 이건 수학적으로 지금 위치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0 이상의 값만 있어도 붙는다는 거예요. 붙었죠? 붙었으면 이렇게 퍼스트 정점이라 해서 한 개의 스플라인에는 이렇게 노란 정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폴리라인이에요. 근데 폴리라인이기 전일 때는 보시면 네 개의 정점이 여기 보세요.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건 네 개의 정점이 네 개인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노란 점이 있고 여기도 노란 점이 있고 퍼스트 정점이라는 거는 내가 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처음 찍은 걸 퍼스트 정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폴리라인이 아니고 4개의 선분이 돼 있으니까 4개의 정점이 있겠죠. 그래서 노란 점이 4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폴리라인이라면 퍼스트 정점이 한 개밖에 없죠. 이제는 뭘 해도 다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익스트루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먹혀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 파악을 하셔서 맥스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잘 나와 있는 그런 꼭 분에게 혹은 동영상 독학은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고 과연 그 시간이 돈 몇만 원에서 뭐 몇십만 원 사이를 아끼려고 본인이 시간을 한 달이면 배우면 될 걸 뭐 6개월, 1년을 삽질하는 것보다
예,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과외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인터넷 동영상 강좌 싸요. 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사셔서 꼭 공부를 하셔서 맥스를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괜히 쓸데없는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요. 사실 쓸데없는 건 아니고 제발 좀 부탁 좀 드려서 반드시 좀 제대로 된 맥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